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 두 동강이 난 허리에 시린 아픔을 짊어진 채 살아온 지 환갑이 됐다. 한민족으로서의 아픔과 애환을 가슴에 묻고 통일을 염원하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지 60여 년. 그러나 흑과 백의 짙은 대립은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 첫 상봉 이후 15년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 개성을 경제특구로 개발하기 위해 남북이 손을 맞잡은 개성공단 건설. 육로를 통해 남과 북을 오가게 했던 금강산 관광. 그리고 여기에 지난 2005년 10월 31일 또 하나의 신항로가 그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잇고 8천만 우리 동포의 가슴에 새로운 불씨를 점등했다. 한국 천태중의 발원지인 개성영통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복원한 것이다. 종교와 문화의 교류의 길을 열어 남북 간 이해와 화합의 폭을 더욱 넓힌 개성영통사 복원. 지난 500년 동안 산속에서 잠자던 고려사찰 개성영통사의 복원 현장을 따라가 본다. 지난 2005년 10월 31일 개성영통사에서 법회가 봉행됐다. 영통사지에서 열린 500년 만의 법회였다. 소실된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황무지 속에 겨우 자리만을 보존하고 있던 고려시대의 명찰 영통사는 이날 남북 불교도의 영혼으로 50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불교 천태종의 성지인 개성영통사를 훌륭히 보관하고 뜻깊은 낙성식을 동행하고 있는 이 시각, 남측에서 300여 명,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불교도 2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영통사 복원 낙성식. 이는 분단 이후 북측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남북 종교 행사였다. 복원 사업을 지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 더불어 낙성식과 함께 학술 토론회가 열려 남북 학자들이 불교와 문화재 복원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양쪽의 그 불교도들이 이렇게 합쳐 모여서 이제 낙성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거행하는 것을 보고, 또 북한 즉도 6.25 정신을 계승한 말이죠, 대역사라고 이렇게 공언하는 걸 보고 참으로 남북 관계에 뜻이 있는 합작 사업이구나. 특히 우리의 그런 그 국보급 고찰, 그런데 힘을 합침으로써 바로 남북 관계의 그 관문을 뚫고 가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아닌가. 2005년도 10월에 영통사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영통사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제가 이제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두 아들을 둔 부모로서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에 마음 편안하게 두 손 잡고 그렇게하고 함께 방문하는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된 불심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의 열기는 현장을 뜨겁게 달궜고,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왕조였던 고려의 뜻을 이어 남과 북의 불심으로 영통사 복원 사업을 마무리 지은 현장은
긴 여정에 대한 감회와 통일을 기대하는 바람으로 가득했다. 의천 대각국사에 위해서 출마하고 또 열반한 이 사체를 정말 한 500년 동안 이렇게 사정되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복원이 돼서 오늘 낙성식을 갖게 되니까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회를 느낍니다. 영통사 낙성식은 참 뜻깊고 의있게 잘 진행되었다고 봐집니다. 영통사 낙성식을 기점으로 고려시대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6.15 통일시대에 와서 또다시 이 땅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측 불교 천태종이 수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영통사 그러므로 해서 영통사 복원을 앞당기고 북남 불교도 사이 협력과 교류, 연대를 확대 발전시킨 데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500년을 잠자고 있던 영통사. 6만여 평의 부지에 건축 면적만 4천여 평이 넘는 이곳을 되살리기 위해 천태종은 지난 5년여 동안 북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를 계속했다. 영통사 속에 천태종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영통사는 천태종을 창종하신 고려 의천 대각국사 님께서 입산과 열반을 하시고 또 35년 동안 주석하신 절이기 때문에 우리 천태종 성지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태종에서는 종조님의 고향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남과 북이 함께 복원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성영통사는 한국 천태종을 탄생시킨 모태가 되는 곳이다. 개성시 외곽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개풍군 영남면 오관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사찰은 고려 현종 18년, 즉 1027년에 창건돼 고려 왕족들이 자주 들러 참배를 올렸던 유서 깊은 곳이다. 특히 고려 제11대 문종의 넷째 왕자였던 의천 대각국사가 출가해 한국 천태종을 개창하고 주석하다가 숙종 6년 입적한 천태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통사는 오랫동안 그 존재감을 잃고 폐허 속에서 지냈다. 폐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없이 여러 추측만으로 그 존재를 이어왔던 영통사. 그러나 새천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영통사는 남과 북의 뜨거운 불심으로 500년 동안 굳게 닫혔던 일주문의 문을 활짝 열었다. (2003년 10월) 10만 장의 기와를 실은 트럭들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에 도착했다. 영통사 복원에 필요한 기와 지원을 약속한 후 첫 번째 방문이었다. 우리의 기와를 싣고 천태종의 성지와 다름없는 영통사를 향하는 차량 행렬. 이 감격의 순간은 2000년 일본을 통해서 전달받은 북으로부터의 연락이 그 시발점이었다. 북쪽과 일본의 대정대학 함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 우리에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모두 마쳤기 때문에 복원불사에 같이 공동으로 복원하자는 제의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 불사에 동참하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0년 10명의 스님이 사전 답사팀을 이뤄 북을 방문, 현지 답사를 하게 됐다. 당간 지주와 의천 대각국사비, 석탄만이 건재했고 그 밖의 모습은 황무지와 같았던 영통사터. 그래도 천태종이 태어난 성지임은 분명했다. 처음 갔을 적에는 그 지역이 이제 지표조사 해가지고 발굴조사까지 끝내고 이제 복원공사를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과연 이 우리 천태종 정조 의천 대각국사님께서 사시던 영통사 절이구나 하는 것을 봤을 적에 굉장히 참 감개가 무량했고, 조님께서 사셨던 입성과 열반한 성지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천태종의 새로운 제2 정성기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야심이랄까, 그러한 포부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무리한 요구로 즉각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3차에 걸친 베이징에서의 회담을 통해 2003년 10월 그 첫 지원이 결정됐다. 곧바로 1차로 보낼 기와 10만 장의 생산과 운반 방법이 논의됐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기와는 번잡한 해상 운송을 주장하는 북측을 설득해 육로를 통해 전달됐다. 통일불사의 염원을 담은 영통사 복원 지원은 처음에는 3억 원 정도의 물량 지원만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16차에 걸쳐 지원이 늘어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져갔다. 영통사 복원에 지원된 기와는 총 46만 장. 이는 18톤 트럭 120대 분량으로 절 30채를 지을 수 있는 양이었다. 개성 영통사 지원불사는 총 16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6차는 기와가 46만 장 들어갔고, 7차에서는 부터는 그 단청 재료, 또 일반 페인트, 더 나아가서 부대 시설, 또 장식품이라든가 불상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 전반을 모든 건축 자재 물품은 그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 관계로 북쪽에서는 인력 동원을 했고, 남쪽에서는 모든 자재를 동원했고, 더 나아가서 영통사 주변에 녹화 사업으로 나무를 심기 운동을 또 했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성지순례에 다가올 그 길을 맞이해서 개성에서 영통사 가는 14km 중에서 한 8km 정도 길이 아주 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지순례 길을 해서 8km 정도의 길을 신설도로 사업을 해서 원만히 잘 향되었습니다. 그 들어간 총 비용은 약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천태종의 성지를 복원하고 나아가 불심으로 통일의 길을 열고자 바람하는 불자들의 동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화재 복원 열의를 통하여 남북의 하나됨을 보여준 영통사 복원. 그러나 16차례나 남북을 오가며 늘 순조로운 진행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측과 합심하여 영통사 복원길에 나선 천태종 스님들은 몇 차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이제 수송 과정에 산길을 가다 보니까 개성에서 이제 영통사까지가 한 14km 됩니다. 14km를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길을 가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미끄러워가지고 차가 잘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차가 올라오지 못하면 또 빠꾸 해서 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만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차가 여러 대의 길에 서서 1차선에서 단길이라 가지고 참 굉장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웠죠. 겨울에는 실무진의 볼이 얼어 일주일 동안 동상으로 고생을 했고, 북측과 전화나 팩스 연락을 할 때는 제3국인 호주를 거쳐야만 했다. 특히 북측에서 약속을 어겨 북쪽으로 가져가기 위해 트럭에 올려놓았던 기와를 내릴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픈 순간이었다. 3차 이제 끝나고 4차, 5차 그 딜레이 될 때 여러분들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이걸로 이제 더 이상 불사를 끝내겠다. 이런 약속을 어긴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 포기한다고 했을 적에
딱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딱 마음 먹고 딱 돌아섰을 적에 이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만큼 이 얼마나 나도 몰랐는데 일하냐고 좀 막 움직이는데 포기라고 딱 마음을 굳혔을 적에 머리가 아주 막 아주 뭐 하나 묵은 게 있던 거지 싹 빠나간 것 같이 이렇게 개운함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못 가가지고 다음날 되니까 오후에 전화 와서 우리가 본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본인들 양보할 테니까 합의대로 하자. 한 식으로 편지 오는 바람에 또 다시 이제 하게 되면서 북쪽에서 각서를 2번이나 이제 썼어요. 됐는데 그 과정이 그만둔다 할 때는 시원했고 또 시작하니까 또 통일, 또 천태종의 우리 고향을 찾아가는, 종교를 찾아가는 참 그런 마음에는 정진하는 마음에 스님으로서는 또 사실 물러설 수 없는 또 그런 길이고 그래서 이제 하게 또 됐는데 이리하여 완성된 영통사. 영통사는 복원사업을 통해 총 29개의 전각이 세워졌으며 2005년 10월 31일 5년의 여정을 마치고 그 모습을 드디어 드러냈다. 우리 사찰의 대웅전과 같은 보광원, 왕들의 숙소로 이용됐던 순복원, 50차례에 걸쳐 강의가 진행됐던 중각원 등 영통사는 고려 최고의 사찰이었던 만큼 그 규모와 전각의 건축적 특징에서 다른 여느 사찰과 비교할 수 없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예로부터 산천 경계의 수려함이 개성에서 으뜸이라고 일러왔던 영통사. 영통사 복원은 발굴 조사부터 건축 구조의 완성까지 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단층의 특징인 상록 하단을 잘 표현했고 구조에 있어서도 세밀한 신경을 썼다. 이 건물에 뒤가 보시면 앙구조. 응? 구조도식의 앙구조는 남에도 없습니다. 북에도 없고 오직 우리 이 영통사만 있는 구조입니다. 맞아요. 그 남측 그 학사 선생님들 오실 때 놀랍니다. 고증 자료를 종합하여 존재가 희미했던 고려시대 불교 문화재를 재탄생시키고 한국 천태종의 성지를 되찾게 한 것 외에도 영통사의 복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종교 문화적 교류를 통해 남북 화합의 장을 넓힌 것이다. 최근의 남북관계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됐지 않는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화적인 교류,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남북 간에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0일 북한의 중앙방송은 영통사 관광객이 10,000명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영통사 복원의 성공적 마무리를 의미한다. 춥고 배고파하는 북에 식량이 아닌 문화재 복원을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관광사찰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더 근본적으로 의식주의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매우 비좁은 북한에 한국 천태종은 종교단체로서 처음으로 정치 경제가 아닌 종교와 문화가 중심이 돼 남북 교류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영통사 복원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북 협력 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찰 복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쩐 측면에서는 아마 이 복원 사업을 위해서 우리 남측 천태종 스님 불자들이 한 연
600여 명이 방북하면서 남북 간 인적 교류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 분야에서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 북쪽에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그 종교에서 어떤 교류 협력이 되겠는가 이렇게 의아해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영통사 건을 본다면은 뭐 북한에서도 하여튼 우리 민중의 종교랄까 그쪽에서는 인민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거기에서도 그 불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당히 좀 마음에 좀 깊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불교를 통해서 서로가 좀 마음을 좀 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통사 보고는 그런 단초를 열었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남과 북의 불심이 합쳐져 복원된 영통사는 나아가 고려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개성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려자기와 고려인삼은 물론 금속 활자로 유명한 개성은 태조왕건 왕릉, 남대문, 공민왕릉, 안화서 등의 문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여기에 고려 최고의 사찰인 영통사가 복원됨으로써 개성은 세계적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아 큰 경제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영통사를 남북이 합작으로 복원한 것은 우리 천태종 차원에서 역사적인 불사인 동시에 남북 간의 종교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데 한 걸음 다가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통사 인연으로 이 성지순례를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 남쪽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북쪽에 영통사를 다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더 나아가서 천태종을 창종 선언을 했던 이 국청사 절이 있습니다. 그 국청사를 발굴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도 숙제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 하나하나가 통일로 가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여의 건축 기간 동안 16차례에 걸쳐 휴전선을 넘나들며 인내와 끈기 그리고 동포위로 일궈낸 천태종 노고의 결정체 개성 영통사 복원. 한국 천태종의 종교 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 화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의 뿌리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는 문화재를 통해 남북 화합의 초석을 다진 영통사 복원은 이제 더욱 다양한 교류로 한반도가 하나 되는 그날을 기약하며 통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다. 기와를 싣고 산간 도로를 쭉 넘어 남쪽 시야교를 넘어서 개성으로 차를 대놓고 또 요선 통검이라든가 검열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산간 도로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산 끝에서 쭉 내다 보니까 차가 일렬로 지금 쫙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참 이 민간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38선 윤도로 처음 시도를 했고 또 처음 들어온 우리 통일의 길이고 또 그것이 민간단체에서 종교단체가 이것을 첫 평화의 길을 열었다는 거. 그 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또 통일에 더 가까워야 되고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일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참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뭔가는 소원도 생기고 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것이 기초가 돼서 계속 앞으로 이 인내로 남북의 모든 그 회담이라든가 또 모든 그 물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의 일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